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요양병원엔 한시적 면회 허용으로 가족 방문이 잇따랐습니다. 정당의 후보자 공천부터 지역의 의제까지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NC 다이노스가 가을 야구 진출을 목표로 올 시즌을 출발했지만 최하위에 위치하며 잔인한 4월을 보냈습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한창인 가운데 나노산단 1호 입주 기업이 준공됐습니다. 어제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마스크 없는 외출에 낯설어하는 분위기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창원 용지호수공원입니다.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니다. 편하게 숨 쉬는 건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뭔가 저희도 벗었을 때 와, 냄새 공기부터 다른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채 산책에 나섭니다. 대학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게 익숙치 않은 탓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전과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벗으면 어색할 것 같아서 아직 그냥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이 없어진 것은 566일 만입니다. 50명이 넘는 집회나 스포츠 경기, 공연 등은 지금처럼 실외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간염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중단됐던 대면 면회가 2년 만에 3주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가족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봤는데 처음에는 보기 전에는 정말 설레었거든요. 직접 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가슴이 아파요.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185명으로 하루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지역별론 창원 327명, 김해 230명, 거제 154명, 양산 124명 등이며 일부 군의 경우 한 자리까지 확진자가 줄어들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6.1) 지방선거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당마다 후보자 공천이 막바지인 가운데 이번 선거에선 이 정당의 후보자 공천부터 지역의 의제까지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거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유권자 운동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개발 공약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발굴하도록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지사 후보들에겐 보은, 낙하산 인사로 변질된 전문 임기제 개선, 분양 원가 공개, 지방의료원 확충 등을, 거제시장 후보들에겐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관광자원 유지, 보수 시스템 체계화 등 내실을 다지는 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최종안을 갖고 후보들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제안된 개별 정책들에 대해서 가부를 물을 생각이고요. 이것을 지역 언론을 통해서 밝힐 계획입니다. 창원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청소년과 학부모, 중장년층 등이 모인 가운데 지방선거 의제 발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사유지 임차 공영주차장 설립 등 31개 핵심 의제 가운데 시민들이 선호하는 의제가 무엇인지 오는 9일까지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와 주요 의제들을 담아서 저희가 5월 12일 날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좀 알릴 예정입니다. 이게 이 후보들이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겠다, 참 좋다라고 하면은 협약 형태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직전 고향에 출마하려고 돌아오는 이들을 반대하는 시민 모임도 최근 국민의힘 창원시장 공천 결과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가 나서서 공천 기준을 만들고 지방선거 의제를 발굴하는 그 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동되고 있다는 증거로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시민사회 움직임은 결국 정당을 비롯해서 지방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고요. 정당의 결정과 후보자들의 공약집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공천부터 지역의 의제까지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결정된 양문석 전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밖의 정가 소식을 이재경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양문석 경남도지사 후보는 김두관이 열고 김경수가 닦은 길 위에서 거침없이 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 경남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정의당의 공동정부 건설을 위한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은 수도권 시각이 아닌 지역의 눈으로 창원 의창구 발전을 이뤄내고 경남의 첫 여성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해시장 선거에 허성곤 후보, 양산시장 김일권 후보, 진주시장 한경호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의원 비례대표 1번은 한상현 함양군 도시재생센터 코디네이터, 2번은 유형준 한국노총 경남본부 수석 부의장, 3번은 신순정 전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 사무관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하동군수 경선 후보자의 윤상기, 이정훈, 이학희, 하만진 4명을, 함양군수 경선 후보자로 김한곤, 서춘수, 황태진 3명을 발표했습니다.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 등 국민의당 출신 도의원 후보 공천 신청자들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국민의당 광역의원 후보자를 원천 배제하는 막장 공천을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양당이 합당을 선언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합당 합의문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예비후보가 단계적인 공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시행을 공약했습니다. 또 통합체험교육원과 안전체험교육원 신설, 거점 통합돌봄센터 확대 등도 약속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 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책 과제 10여 건을 공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동대구 창원 간 고속철도 전용솔로 신설, KTX 증편과 SRT 운행,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창원의대 설립 등 6건은 도지사와 창원시장 후보에게 공통으로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또 5월의 아침 최저 기온 급값을 경신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볕이 들기 시작하면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9도, 진주 4도, 함양은 3도 내외로 춥겠습니다. 낮에는 창원 20도, 진주 21도, 함양 23도까지 오르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로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어제 내린 소나기로 아침 출근길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새벽에 함양 지역의 가시거리가 130m, 창녕은 160m로 바짝 좁혀져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경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지겠고요. 그 밖에 경남 내륙 지역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은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4도, 밀양 6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밀양 23도, 양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3도, 산청 4도로 추운 날씨를 보입니다. 낮에는 거창 23도, 사천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옷차림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KBO 리그가 개막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NC 다이노스는 가을 야구 진출을 목표로 올 시즌을 출발했지만 4월 성적은 최하위로 뼈아팠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8승 18패 최하위. 4월 한 달간 NC 다이노스의 성적표입니다.
개막 첫 한 달 기간 꼴찌로 추락한 건 1군 무대에 뛰어든 2013년 이후 9년 만입니다. 당초 NC의 4월 목표는 최대한 버티는 것. 지난해 원정 술자리 파문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 4명 가운데 박성민을 뺀 박민우와 이명기, 권희동이 5월에 복귀하면 탄력이 붙을 걸로 봤습니다. 5월에는 또 나머지 선수들도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보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정도는 또 힘을 내서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겠나. 결과는 대실패. 무엇보다 타격이 말썽이었습니다. 팀 타율은 2할 2푼 7리로 9위. 득점권 타율은 이보다 더 낮은 1할대로 리그 꼴찌 수준입니다. FA로 영입한 손아섭과 박건우가 앞선에서 힘을 보태고 있지만 중심 타선에 포진한 양의지와 마티니, 노진혁이 해결사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오영수와 서호철 등 신진급 선수들의 활약도 미미했습니다.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득점권 타율도 좀 낮고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고 돌아오는 고참과 지금 4월 한 달간 기회를 준 신예들이 어떻게 좀 잘 융화가 되느냐. NC는 오늘부터 3경기 연속 역전승을 거두며 기세가 한껏 오른 삼성과 맞붙습니다. 시리즈 기선 제압뿐만 아니라 5월 반등을 위해서라도 첫 경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가운데 나노산단 1호 입주 기업인 삼양식품 밀양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내년 7월 완공이 목표인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현재 공정률 40%로 1호 입주 기업인 삼양식품 밀양 공장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첨단 자동화 설비와 공정을 적용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 스마트 팩토리로 연간 6억 개의 라면을 생산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합니다. 해외 공장보다는 한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을 높이고 그다음에 K푸드라는 거를 좀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밀양 이곳에 현지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노산단의 핵심인 나노융합 연구단지에는 나노융합센터가 들어서 이미 여러 국책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 20여 곳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과 항만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 조건 덕에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분양됐고 CJ 대한통운을 비롯한 36개 기업이 입주를 약속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200명 이상 채용할 예정으로 있어서 새로운 고용 창출과 함께 침체된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 건설, 수소 저장용기 분야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친환경 스마트 산단 기반이 완성되면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의 산업단지의 어떤 모범이 되는 명품 산단을 조성해서 거기에 맞는 첨단 산업들을 유치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 중 나노 기업은 절반 정도에 불과해 나노 융합 산단에 걸맞은 핵심 기업 유치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남해군 발전 전략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가 오늘 오전 11시 남해군에서 열립니다. 독립운동가 정세관 선생 거주지 준공식이 오늘 오후 2시 고성군 하이면 정세관 생가에서 진행됩니다. 어린이날 모범 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오늘 오후 3시 창녕군 대회의실에서 펼쳐집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실시 설계 완료 보고회가 오늘 오전 10시 양산시청 상황실에 마련됩니다. 나노교 개통식이 오늘 오전 11시 밀양 나노교에서 펼쳐집니다. 하동군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6.74% 늘어나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추경 예산은 하동형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대출, 도시계획도로 개설, 세계차 엑스포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업 등에 쓰입니다. 남해군이 올해 교육부 평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돼 2024년까지 역할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남해군은 2005년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평생교육사 인력 충원과 미디어 창작실 조성, 도립남해대학과의 연계 강화 등 평생학습 강화 사업에 힘써왔습니다. 산청군이 지역의 관광 명소인 동의보감촌과 기산국악당에서 주말 상설 공연을 운영합니다. 이번 상설 공연은 오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얼수 산엔청 힐링을 주제로 큰들 문화예술센터의 대표적인 마당극 3개 작품과 젊은 국악인이 대거 출연하는 국악 공연이 매주 토요일 20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오늘 예정됐던 경상국립대학교 초청 강연에 대해 학생들이 팻말 시위와 서명 운동을 벌이며 반대하자 대학 측이 강연을 취소했습니다. 반대 측 학생들은 이준석 당대표는 성상납 의혹으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있고 차별과 혐오 정치로 국민들을 분열시켜왔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정치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국립대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 특강을 요청했고 이 대표의 특강이 먼저 결정됐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어 특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 행사를 시민 참여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추도식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김해 봉화마을에서 엄수되며 대구, 경북, 대전, 부산, 울산 등에서는 추모객을 위해 봉화버스를 운영합니다. 또 오는 8월 문을 열 예정인 봉화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 전시관을 23일 하루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전기차 수요 급증과 충전 기반 부족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전기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도가 민간업체의 전기차 10대를 임차해 업무 시간엔 직원 업무용으로 그 외엔 직원과 도민 출퇴근 여가용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